하이닉스 실적 잘 나왔죠. 영업이익이 60조 5천억 원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년 동기 대비 557% 증가한 수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여전히 76% 넘게 기록을 했어요. 역시 지금 이제 하이닉스는 고부가 메모리 비중이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높은 영업이익률이 계속 유지가 되는 부분들은 긍정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에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재 차장입니다. 요즘 시장 정말 좋지 않죠. 이 페닉셀장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쳐 있을 거고 걱정도 정말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런 시간이 언젠가 또 지나갑니다. 지나갔을 때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 준비를 잘 했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이 지나갔을 때 그거를 우리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이 오를 때는 오르는 대로 즐기면 되지만 빠질 때는 공부를 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격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할 시기도 하지만 이때일수록 우리가 좀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제 좋은 인사이트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6,000포인트 이탈의 이유와 향후 방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다우지수는 간밤에 보니까 올랐더라고요. S&P 500도 빨간불이고, 근데 코스피랑 코스닥, 그러니까 우리 시장만 조금 요란하게 빠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양시장이 모두 다 오전에 일찍 사이드카에 가더니 서킷 브레이크까지 결국에는 터져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올해만 이 코스피 시장에서 이 사이드카가 42번이 발동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변동성이 그만큼 크다는 건데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 때를 보게 되면 그때도 26회밖에 사이드카가 발동이 안 됐거든요. 26번도 엄청 많이 걸린 거지만 그러면 지금은 엄연히 말해서 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도 변동성이 훨씬 더 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매도 서킷 브레이크가 오늘까지 발동이 돼가지고 총 올해만 9번이 발동이 됐어요. 그리고 그 9번 중에 7월에만 4번 걸렸습니다.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변동성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상반기 때도 오히려 시장 변수 재료는 더 많았어요. 금리 변수도, 금리도 이제 원래는 인하에서 인상 국면으로 돌아선 게 결국에 상반기 때고 전쟁 이슈고 전쟁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도 커졌을 때가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보다 지금 더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V 코스피 지수도 지금 80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게 이례적인 상황인데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반도체 업종 비중이 워낙에 시가총액 비중이 크다 보니까 다른 시장 대비 유독 더 크게 빠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안 그래도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워낙에 컸는데 상반기 때 얘네들이 많이 올랐죠. 상반기 때 얘네들만 오르면서 삼전 하이닉스만 봤을 때 시가총액 비중이 코스피에서 40%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죠. 여기다가 이 종목 레버리지 ETF 등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을 더 확 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그 상반기 때 얘네들만 올라갔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럼 지금 빠지기 시작하면 다 돈들이 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총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얘네들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사이드카가 발생하고 오늘처럼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돼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다른 종목을 살 수 있는 심리가 생길까요?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변동성을 키우는 ETF, 레버리지 ETF 요인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결국에는 좀 시장을 계속 좋지 못하게 만드는 악순환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내용은 다 핑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번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올해 상반기 때 삼전닉스 반도체 대장주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기존 보유자들은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고 그만큼 피로도가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죠. 핑계거리가 나오면 언제든지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실제로 반도체 수요 감소의 요인이 지금 보이진 않거든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핑계 삼아서 조금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오픈 AI 이슈도 있었지만 그 메타의 연산력을 임대한다라는 이슈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것은 사실상 전략적인 차원 이야기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애플이 이제 중국의 창신 메모리에 이 반도체를 지속 구매할 수 있게끔 정부에게 요청을 한 부분 그 부분도 문제가 됐고 그리고 중국의 문샷 AI의 키미 K3가 공개되고 나서도 그것도 악재로 해석이 됐죠. 사실 알고리즘 효율화 때문에 추론 비용이 감소하면 반도체는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악재로 자꾸 해석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신 메모리가 어쨌든 또 상장을 했죠. 또
경쟁 과잉, 그리고 추후에는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DUV 노광 장비를 국산화했다라는 이 내용도 악재로 작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악재들은 제가 뭐 특강이든 뭐 라이브든 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 DUV 노광 장비를 중국이 자국 내에서 국산화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ASML이 빠지는 거 보면서 저는 지금 시장 심리가 정말로 좋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그 흐름을 보고 더 판단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DUV가 중요한 게 아니고 EUV가 중요해요. 이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노광 공정, 노광 장비잖아요. 노광 공정은 뭐냐면 이 실리콘 위에다가요 반도체 회로를 그리죠. 이 회로를 그리는 공정이 노광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은 DUV인데요. DUV는 빛의 파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한번 그릴 때마다 이 회로를 한 번에 다 그려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 멀티 패터닝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번 덧대서 그리는 과정,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회로를 그리는 것, 이 작업 시간이 많이 들죠. 시간이 많이 들고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차세대인 EUV 장비는 빛의 파장이 짧고요. 짧아서 한 번 그리면은 되게 정교하고 미세하게 한 번에 이 반도체 회로를 실리콘 위에다가 잘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이제 첨단 반도체를 잘 생산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초미세화 공정이 중요하죠. 그래서 7나노 밑에 공정에서는 EUV를 다 사용합니다. 그 위, 그죠? 10나노 이런 쪽에서 이제 DUV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중국이 DUV 장비를 노광 장비를 국산화했다라고 해가지고 이 첨단 반도체에 대한 이 생산, 양산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우려를 키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이 중국의 반도체 이 자금률이 올라갔다라는 부분, 그 정도로 좀 해석을 하면 되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어떻게든 안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EUV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ASML밖에 못 만들어요. 가격도 되게 비쌉니다. 2천억에서 3천억. 뭐 이렇게 많이 비싼데,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TSMC 이런 데서 사용을 하죠. 중국에는 못 들어갑니다. 중국은 DUV를 어느 정도 국산화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급은 할 수 있을 것이야, 요 정도 차원에서 좀 보는 것이 사실상은 맞다라고 보는 것이고, 근데 뭐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러한 뭐 내용적인 부분들보다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 당시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심리가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아마 조금만 이제 내용이 나와도 좀 과하게 해석하고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시점이 지금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내일 오전 새벽이 되면 아마존이랑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하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메타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캐펙스 지출 여부 어떻게 할지 내용이 나올 테고, 그죠? 그 내용을 또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있잖아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도 7월 31일부터 기존 예탁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올리죠. 그리고 이 11월이 되면은 지금 한 주씩 거래를 할 수 있는 건데 20주 단위로만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또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쨌든 7월 31일까지 확인이 됐을 때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 반응의 변화가 있는지, 그렇게 우선 봐야 되는 것 같고, 강세장 시나리오로 우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121선 깨지고 내려온 상황이라서 우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전망, 긍정 전망을 약간 조금 수정할 필요 있다. 하향 수정할 필요는 있다라고 봐야 되고, 우선 지금 어떻게 방향이 될 거다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우선 나오는 내용 조금 지켜보고 판단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후 주가 약세,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하이닉스 실적 잘 나왔죠. 영업이익이 60조 5천억 원대 나왔습니다. 그게 전년 동기 대비 557% 증가한 수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여전히 76% 넘게 기록을 했어요. 역시 지금 이제 하이닉스는 고부가 메모리 비중이,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높은 영업이익률이 계속 유지가 되는 부분들은 긍정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아닙니다. 시장 컨센서스, 증권가 컨센서스 중간가시 이중가 그랬습니다. 근데 60조대가 나왔으니까 에서 한 4에서 8% 정도 하회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은 사실 이 디램 출하량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범용 디램 출하량이 생각보다는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사실 2분기 실적은 조금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내용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다 시장에서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실적 쇼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다만 이제 뭐 디램이라든지 랜드 가격의 이 상승폭이 조금 둔화된 부분들은 있죠. 근데 뭐 그것도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요인인가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시장이 어떻게든 조금 부정적으로, 조그마한 거 하나만 나와도 부정적으로 좀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실 보면은 하이닉스가 이번에 키옥시아 지분을 2018년도에 그 4조 원을 들여서 사들인 부분이 있습니다. 키옥시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번에 부분 매각을 해가지고 62조 원의 차익 실현을 냈습니다. 그 차익 실현을 내가지고 이게 이제 지금 나온 영업이익이랑 합치면은 어떻게 돼요? 122조가 되죠. 세전 이익 기준으로는 이 122조 원이 됩니다. 아마 세후 이익은 90조대로 떨어질 거예요. 근데 세전 이익이 122조가 나왔다. 어쨌든 실적이 되게 잘 나왔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하반기 HBM4 출하량이 또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이 긍정적인 전망이 있어요. 근데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실적이 나오든 호재가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메모리 기업들이 결국에 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멀티플 상향 요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에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이 캐펙스 지출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느냐. 늘린다라고 하더라도 구글은 늘렸잖아요. 클라우드 매출 82% 성장하고, 그리고 뭐 캐펙스 지출도 더 늘리겠다라고 상향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지출을 늘리는 거 대비해서 조금 너무 못 따라간다라고 하는 부분, 못 따라갈 수 있다 앞으로는 더, 이런 이제 내용들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 지출을 늘린다고 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이거를 해석할지를 봐야 돼요, 시장이. 그래서 시장 심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조금 전환이 되는지 봐야 되고, 그리고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된 내용, 7월 31일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내용 이후에 시장에서 어떤 이제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자세가 어떠한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이닉스에 대한 이 주가를 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저는 기존 시나리오는 하반기 때는 상반기 때만큼 강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전고점까지 가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21선 이탈됐어요. 그러면 추세적인 정황상, 증거상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은 관망을 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오히려 좀 해석을 하고 싶고요. 지금 일단 나오는 내용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